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는 그런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소개했던 동아일보의 제목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기소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대검은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방침을 밝히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파견받아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직접 기소할 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12일 오늘이죠.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 결정을 하는 게 그제지요. 하루 뒤인 어제 최종 승인을 함으로써 잦은 사태의 말미를 하루 줬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 조남관 차장 그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전주고 선후배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사실 각별한 사이에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결정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하자마자 이틀 만에 바로 기소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조대행 입장에선 어려운 결정이 아니죠.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면 나름대로 고민할 여지가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두 사람이 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일 뿐더러 사법연수원도 1년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차, 2년 차 연수원도 같이 다녔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길, 이제 사법연수원 나오면은 판사를 하든지 검사를 하든지 변호사를 하는데 같은 검찰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두 분이 되게 가까웠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참 이성윤 검사장이 여러 가지로 그 패착을 뒀다.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면 양창수 전 대법관이었거든요. 근데 양창수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 내에서도 굉장히 그 이름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심의위원회하고 또 다를 것 같다 그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유죄가 나올 확률이 다른 경우보다도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피고인 신분이 됐다.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큰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는 밝혀지겠지만 문제는 과연 피고인 신분으로 계속 서울중앙지검장 직을 유지하는 게 옳으냐 이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현직 중앙지검장 기소에 대해서 일부 검사들은 이제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런 의견도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어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뭐 이제 거취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시거나 이러신 게 있으실까요? 아직은 뭐 특별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박범계 장관은 기소와 징계는 별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 배제나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다.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직무 배제와 같은 혹은 다른 인사 조치 같은 징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김연아 비대위원님, 저희가 떠올려 봤을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바로 직무 배제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 폭행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을 때 기소가 됐지만 오히려 차장검사로 승진을 하고 지금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야당 입장에서 보실 때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기소 여부와 현직 검사들의 기소 여부와 또 직무 배제, 징계와 관련된 것들은 어떤 기소를 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직무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현직 검사가 기소에 우려가 있거나 기소를 당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이 우리의 관례입니다.
저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사회의 관례고 관습이고 규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규범이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와 가까운 사람, 내 편, 나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아주 딱 편이 나누어져서 그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까 저는 이것은 명확하게 내로남불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면 누가 조직 안에서 정말 제대로 된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LH 사태부터 시작해서 공직기관의 기강이 저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여러 가지 곳곳의 일들로부터 비롯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사상 유례 없는 일들이 법무부와 검찰에서 연일 일어나고 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런 표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좀 스스로 사의를 기소되기 전에 사의를 표명하고 일반 국민의 신분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것을 놓쳤다면 저는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영진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김연아 비대위원께서는 직무에서 배제하는 게 당연히 수순이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범계 장관은 기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례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한동훈 검사장은 사실 기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자천성 인사를 당했었는데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박범계 장관께서 검사징계법을 읽어보지 않으신 것 같다. 예. 그 생각이 드는 게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징계할 때 징계 사유가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무상의 직무를 위반했을 때 그다음에 심지어 직무상과 상관없이 위신이나 체면을 손상시켜도 징계 사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성윤 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혐의냐? 직권남용이에요. 예.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직권남용이 아니고 수사를 무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직권남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검사의 직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적어도 검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 든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예.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검사징계법에 보면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느냐? 검찰총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아직 지명만 되고 임명이 안 돼 있으니까 조남관 대행이 지금 반드시 징계를 청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 검사징계법에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다.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요. 예. 징계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박 장관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렇게 기소가 됐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성윤 검사장 개인의 이익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예. 제가 이제 공무원들 이제 비위 사건 해가지고 이렇게 징계받고 기소된 사건들 여러 건 해봤는데 공무원들이 기소가 되면 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이 혐의를 벗어날 것이냐 거기에 온 신경이 쏠려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일밖에 못하고 그게 또 당연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직무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라.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틀린 게 예. 직무의 공정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어디다 됐느냐 중앙지검에 기소가 됐잖아요. 중앙지법에.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그 중앙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기관이 중앙지방검찰청이거든요. 거기 검찰청이 검사장인데 그러면 첫 번째로 공소유지를 누가 하겠습니까?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 상관에 대한 그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공소유지가 제대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일단 그것부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으로부터는 배제가 되어야 그것이 맞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나 그리고 검찰 운영상을 봤을 때나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나 결국 직무 배제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네. 지금 이제 정혁진 변호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현재 수사팀이 뭐 친정권 성향이 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두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표적 수사를 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사팀 검사가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이 나에 대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우리가 정신 이상자도 아니고 검찰 2인자를 불이익을 감수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수사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만약 그 자리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있었어도,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수사를 무마했다 하면 똑같이 수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지금 피고인 신분이 돼서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계속 중앙지검장직에 유지해야 되느냐, 이 논란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직접 기소를 하게 되는데, 공소 유지를 하려면 지휘한 사람이 결국 이성윤 중앙지검장인데, 그런 이해충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역시 여권에서 어떤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원지검의 검사들이 현재 이제 이성윤 김학의 사건 당시에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기 때문에 대검이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직무대리로 중앙지검에 발령을 내린 경우거든요.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직제상이 위아래 있지만 이게 수사가 이성윤 검사장한테 지시를 받거나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애매하게 사실 이성윤 검사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직권 남용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남관 차장 입장에서는 11일 하루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기소가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는 사표 수리를 할 수가 없는, 사표 처리를 할 수 없는 기간이 됩니다. 더 애매한 것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됐을 때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을 검찰 대검 차장, 이렇게 검찰의 2인자로 또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또 남아 있다면, 오히려 승진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예컨대 정진웅의 경우에도 똑같은 한동훈의 건이 있었지만 승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과연 그런 부분들까지 내다보고 버티기를 하는 것인지, 이제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관행이나 수순으로 보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일개 검사 본인들은 실제로 견딜 수 있었지만 중앙지검을 관장하는 어떤 대표로서의 어떤 자리 같으면 사실은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